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세요? 카톡을 하나만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켰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30분이 지나 있고, 유튜브 쇼츠 하나만 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거예요. 뭔가 핸드폰에서 좋은 거 본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은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자제력이 없을까? 핸드폰 하나도 이렇게 마음대로 못 내려놓지? 이렇게 자책하던 날들이 많았는데요. 뇌과학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문제는 제가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자꾸 휴대폰에 손이 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뇌과학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억지로 참지 않아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는 제가 실천하고 있는 하루 3분 글쓰기 루틴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멀리 치워두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니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니까 핸드폰 좀 그만 보고 싶다 생각하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예전에는 스마트폰을 자꾸 보는 게 제 의지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도파민이 넘쳐나는 환경이라고 설명을 해요. 도파민이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다음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동기와 더 관련이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이 도파민을 정말 끊임없이 자극한다는 거예요. 알림, 쇼츠, 릴스, 뉴스, 이게 손가락으로 우리가 한 번만 화면을 넘겨도 계속 새로운 자극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을 자꾸 확인하게 되는 건 의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뇌가 자극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조금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유난히 의지가 약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마음껏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스스로 너무 탓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한 권의 책을 읽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우리가 집중을 못하는 이유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디지털 환경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알림이 울리고, 이제 쇼폼 같은 경우에는 짧고 굉장히 자극이 강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끊임없이 화면이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다가 정말 공감했던 문장이 있었어요. 집중력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도둑맞는다. 이게 정말 맞는 말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카페에 앉아서 창밖도 멍하게 보고,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기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신호등 앞에 서 있는 그 30초, 그 짧은 시간도 그냥 두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꺼내잖아요. 결국에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계속 소비하면서 정작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와닿았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건 단순히 집중력이 아니라 조용히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창한 디지털 디톡스를 다짐하지 않았어요. 앱을 모두 삭제하지도 않았고 핸드폰을 멀리하지도 않았어요. 대신에 아주 작은 규칙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휴대폰으로 가려던 손을 잠깐 멈추고 다이어리를 펼쳐서 글을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창한 글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한 줄,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솔직한 기분 한 줄, 그리고 내일 가장 중요한 일 한 줄, 그렇게 조각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글을 쓰니까 정말 신기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머릿속이 맑아진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전보다 훨씬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고,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찾는 횟수도 조금씩 줄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페네베이커 교수의 표현적 글쓰기 연구에 따르면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 결과 현재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디지털 디톡스가 떠올랐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밖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는 행동이잖아요. 반대로 글쓰기는 이미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천천히 꺼내보고 정리하는 시간이더라고요.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계속 새로운 자극이 있고 다음엔 뭐가 있을까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글을 쓰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을 하게 돼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이 조금씩 내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은 너무 많은 자극 속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디톡스가 꼭 휴대폰을 무조건 참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잠시라도 새로운 자극을 소비할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내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만드는 거. 저에게는 그 시간이 바로 하루 3분 글쓰기였어요. 신기했던 건 글을 잘 쓰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건 내 생각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에요. 머릿속에서 모든 고민이 한꺼번에 엉켜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글로 적어보면 생각보다 단순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지금 피곤해서 예민했구나. 아니면 그냥 걱정만 하고 있었던 일이었다. 그리고 오늘은 생각보다 괜찮은 하루였다는 거. 이렇게 내 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콘텐츠는 정말 많이 소비하면서 정작 내 생각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 날이 참 많다는 걸요. 저에게 기록은 누군가의 삶을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어요. 하루에 고작 3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이 쌓일수록 휴대폰보다 제 생각이 조금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휴대폰을 덜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글 쓰는 시간이 늘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정리하면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 3가지예요. 첫 번째, 휴대폰을 자꾸 보게 된다고 해서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 너무 많은 자극 속에서 살아가는 환경의 영향도 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디톡스는 휴대폰을 무조건 멀리하는 게 아니라 잠시라도 내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잠깐이라도 내 안으로 돌려보는 거, 그게 디지털 디톡스의 시작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삶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결심보다 아주 작은 습관인 것 같아요. 하루에 3분이라도 꾸준히 나를 기록하는 시간, 그 작은 시간이 쌓이면 어느새 내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오늘 영상을 보면서 나도 휴대폰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밤 딱 3분만 휴대폰 대신에 종이 한 장을 펼쳐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댓글을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줄이고 싶은 스마트폰 습관은 무엇인가요? 쇼츠를 계속 보는 건지, 아니면 SNS를 습관처럼 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알림이 올 때 휴대폰을 집어드는 건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기록을 통해 삶이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